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국유 방산 기업인 중앙글로벌문화과학기술공사와 중국 방위산업연구진들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구축한 자체 항공 테마 울트라빅 우주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일명 난티엔먼 계획이라는 미래 전력 구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공중전투 개념을 넘어 공중과 우주에서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방공 방위체계인데요. 쉽게 말해 영화 스타워즈나 유랑족에서 일어나는 우주전쟁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중점은 대형 전략 우주항공모선과 우주항공 전투기, 전술 메카로 구성된 종합전략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핵심 장비는 우주항모입니다. 2012년 영화 어벤져스에서 처음 등장 수상항행과 비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4개의 대형 펜을 사용하는 공중항공모함 헬리캐리어나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토스의 캐리어처럼 작전기지 역할을 하는 우주항모를 위해 중국은 전체 길이 242m, 날개폭 684m에 최대 이륙 중량은 12만 톤으로 설계된 루안야오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2개의 대형 항공기 탑재형 핵융합 반응로와 38대의 복합 엔진을 장착하여 단일 단계 궤도 진입 능력을 갖추게 할 예정이며, 무장으로는 4문의 입자 확산포와 16문의 고에너지 펄스 레이저포 및 42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88대의 함재기를 실어 아군의 지휘 및 적의 전략 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프로토스의 캐리어 실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9년 장춘항공 우주 박람회에서 이 루안야오의 내부 모습을 재현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我现在所在的位置两侧的房间呢，展示的就是鸾鸟内部的各个舱室，一起来看一看。这是一间机载脉冲武器展示区。那么机载脉冲武器呢，号称第二原子弹。我们来看一下，这里呢是一个战机的一个部分的一个模型。那么这里有一个绿色的按钮，现在呢我按发射，可以看到一束蓝色的光。那么这个展示的呢就是一束能量。在实际发射的过程当中呢，其实这一束脉冲呢它是看不见的，能够使对方的网络系统、指挥系统等等的电子设备直接瘫痪。概念中的鸾鸟空天母舰内部呢，还有一个专门存放单兵武器的舱室。那么这些呢，都是基于现在已经出现的一些技术来进行的科幻想象。 우주항공모함 루안야오는 88대의 함재기를 싣는데 그 함재기가 바로 지난 2024년 11월 컨셉 구축을 완료한 쉔뉘입니다. 3개의 경사형 다이아몬드 날개를 달아 공기역학적 배치를 채택해 대기권 횡단과 저궤도 작전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로 마하5 이상의 초음속 순항 능력에 입자 가속포와 음속 미사일을 탑재해 루안야오의 핵심 함재기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해 9월 실제 설계 도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난티엔먼 계획의 핵심은 우주에서 펼쳐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중전을 책임질 주력 전투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바이띠입니다.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5가지 무기 이름 가운데 하나인 바이띠는 유무인 복합 전투기로 기체 길이 22m, 중량은 12톤, 마하 16의 말도 안 되는 살벌한 속도로 대기권과 우주를 넘나들며 전투에 참가하고, 트랜스포머처럼 날개가 변신이 가능하며 무인 편대를 이루어 적의 종신 깊은 곳을 주로 타격하기 위해 무장창을 기존 전투기의 2배로 늘린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4년 11월 중국 항공 박람회에서 그 모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白帝来到现场，跟上一代相比呢，在概念当中，它又有了进一步的升级和迭代。它还进一步增大了内置弹舱，能够携带更多的弹容量。那么在这里呢，还摆放了它能够挂载的空导弹。哇，太长了！虽然它是一个模型。 重量还是相当的有分量的。 여기에 저고도 비행과 보행 이중 모드 기동 설계로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기갑 무기 정잉도 난티엔먼 계획의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항모에 있다가 이렇게 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全舰队准备战斗。 1号到6号，倒计时3秒，启动弹射。一个战机组保持队形。是，乘以编组起飞，全频护航。 이 밖에도 위에잉, 赤霄,
차이후어 등 여러 무인 전투기와 수송기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구상을 2017년에 처음 제안했을 당시만 해도 낮은 미래 개념으로 향후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되며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장춘 에어쇼에 이어 10월 열린 면양광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은 대대적으로 난티엔먼 계획에서 언급한 무기들의 모형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타보고 조정해보는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 새해부터 관영 매체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중국을 대표하는 관영 매체인 CCTV가 군사 채널을 통해 난티엔먼 계획과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무기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제 이 계획이 더 이상 내부 연구용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식 전략 담론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해당 무기들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우주 굴기는 어디까지 왔는지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했는데요. 南天门计划是面向未来的前瞻性创新构想。我们正处在一个技术快速迭代的时代，前进的路上最大的阻力不是技术，而是观念。这些离散的前沿技术，不是能不能实现的问题，而是哪些先实现、何时都实现的问题。 CCTV는 이 계획에 대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하며 대기권과 우주를 넘나드는 항공우주모함과 무인우주 전투기를 핵심 전력으로 제시, 결국 우주를 전장으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모함 개발 과정에서 초기에는 애매모호한 언급과 개념 공개로 시작해 이후 슬슬 전략화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는데요. 난티엔먼 계획 역시 지금 당장 배치와 무관하게 국가가 상정하는 미래 전쟁의 공간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제 전장을 지상이나 해상에 머물지 않고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인데요. 대기권 상층, 근지구 궤도, 그리고 위성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연속된 작전 공간으로 묶어 우주를 지원 영역이나 후방 인프라가 아닌 직접적인 군사작전 공간으로 재정해야 하는 접근 방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며, 그렇기에 이 구상을 공개적으로 꺼낸 시점은 우주를 둘러싼 경쟁이 이미 기술 단계를 넘어 전략 단계로 들어갔음을 중국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은 유엔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인공위성 20만 기 이상의 주파수, 궤도 자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만 건은 중국 당국이 운영하는 허베이성에 새로 설립한 전파개발 이용 및 기술혁신연구원이 신청했는데, 이는 위성 주파수, 궤도 자원 신청이 국가 전략적 측면으로 올라왔음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에 신청한 인공위성 20만 기 규모의 주파수, 궤도 자원은 난티엔먼 계획의 또 다른 축으로 볼 수 있겠죠. 우주에서의 전쟁은 미사일 발사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끊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이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난티엔먼 계획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웃음 지으며 단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12만 톤의 우주 항모와 마하 16으로 비행하는 무인 전투기에 트랜스포머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지상과 공중에서 싸우는 무기들이 실제 전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재령적 장벽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난티엔먼 계획을 총괄지휘하는 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很多人问我南天门计划到底是一个计划呢，还是一个预言？实际上，南天门计划是一个基于未来的航空科学技术的发展提出的一个近未来科幻的世界观。南天门计划其实我们在创作的最初的这么一个想法呢，就是不能说让它太脱离现实，它是一个近科幻的东西。所以我们在南天门计划当中，其实引用了很多国际上一些大家比较认同的一些这个未来的一个先进技术的一些概念、一些方向，就这些技术在未来几十年之内一定会实现。所以我们现在规划的在这里面应用的一些技术，随着我们现在的发展速度，它将来我觉得也一定会实现。 한편 이 계획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뉴스에서 어깨에 뽕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외계인을 소환해버리기도 했는데요. 南天门计划呢，它是咱们国家中航公司旗下的 IP，是科技，幻想，但是它不是瞎想，它是把未来像这个地质灾难、这个外星人入侵，包括我们像外星移民，实际上它几个场景都把目前航天技术突破了。 미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위성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사이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 궤도와 전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주를 명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특정 무기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전쟁의 높이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만 톤의 모함을 어떻게 하늘로 띄울지 보면서도 황당히 웃음이 나오지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중국이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이는 어쩌면 우주군 창설과 위성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우주를 새로운 안보로 규정한 미국에 대한 중국식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